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최근 주요 뉴스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 위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고 부처의 명운까지 거론하면서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이 더는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하였다고 합니다. 수요 억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 공급 확대 정책을 추가한 셈입니다. 이 공급이라고 하는 게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이 참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는데요. 많이 아쉽긴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먼저 매일경제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 속도에 쟁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재건축 규제가 오히려 불을 질렀다. 압구정 재건축 속속 조합 설립이라는 제목입니다. 얼마 전 2월 10일 날 이 4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2월 25일 날 조합 설립 창립 총회가 예정되어 있고 이 3구역 구현대라고 그러죠. 2월 28일 날 창립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속도를 내는 이유는 바로 이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상반기 국회 처리가 목표인데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단지들은 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분양 신청 전에 2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를 내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했던 겁니다. 특히 이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방, 어쨌든 2년 실거주가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조합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동의율이 높게 나왔던 겁니다. 재건축 속도 늦추려던 규제가 오히려 재건축 추진만 자극한 꼴이 된 겁니다. 이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요.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한때 손자 손녀 때나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로 불렸습니다. 집주인이 해외에 많이 거주하기도 하고 고령인 집주인이 많아 재건축을 이끌 주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주민 대부분이 고소득층이어서 이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만으로도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던 점도 컸다. 낡은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는 경비원들의 발레 파킹으로 해결했다. 이처럼 단기간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압구정 재건축이 무섭게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 재건축은 2년 실거주라는 규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오히려 규제의 역설로 재건축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년 실거주를 못해서 분양권을 못 받는다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바로 현금 청산입니다. 2년 실거주를 못해가지고 분양신청 자격이 없어서 현금 청산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조합 설립 동의서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던 거죠. 이 투기 방지 차원 그리고 실거주 목적 차원에서의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재건축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게 됐던 셈이 된 겁니다. 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최종 받게 되면 다음 허들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가 제한됩니다. 이 서울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외 규정 10가지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 건데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보다 오히려 2년 실거주를 못해서 현금 청산하는 게 훨씬 더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했던 겁니다. 다음 뉴스는 90%가 민간 아파트 못 받고 현금 청산, 서울역 쪽방촌 집단 반발 공공주도 정비사업 거센 논란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실거주를 안 하는 다주택자는 여지없이 현금 청산에 내몰리는데요. 재산권 침해 반대가 거센데도 정부는 주민 동의 없이 사업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사대책 대상에 도심 사업지는 실거주 상관없어
역차별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과 이사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실거주를 해야 되거나 또는 다주택자 이거에 상관없이 이사대책으로 인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지구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집단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대책 대상의 도심 사업지와 마찬가지로 이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도 실거주나 다주택 유무에 상관없이 우선 공급권을 부여해서 하루라도 빨리 정비사업을 진행해 가는 게 모두에게 유리할 것 같은데요. 정부의 판단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서울경제신문 내용인데요. 협의도 없다? 과천 등 신규 택지 3만 가구 공회전이라는 내용입니다. 작년 8.4 공급대책에서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 4천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고 또 용산 캠프킴에 3,100가구, 태릉 골프장에 10,000가구, 서초 지방조달청 부지에 1,000가구, 마포 서부면허시험장에 3,500가구,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에 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보면 해당 지자체와 의회에서 모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용산 캠프킴 같은 경우에는 용산구에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정부의 밀어붙이기 공급대책에 예고된 갈등이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8.4 대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공급 확대 공연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도 대통령이 주문을 특별히 했듯이 획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해서라도 또한 국토교통부의 명운까지 거론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주문한 만큼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더욱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뉴스는 대출 막아놓고 분양가 시세 90%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허그를 말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분양가를 시세 90%로 올린다. 그래서 집단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무주택자들 국토부 허그에 항의 전화, 민원, 집단 반발을 하고 있고 시세 90% 분양가 산정 기준 소식에 현금 부자만 좋은 꼴이라는 내용도 있고 이 전문가들은 공급 증가 긍정 효과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한다는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기존에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서 인근 단지에 1년 이내에 분양했던 가격 이걸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했고 주변 시세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가 기준이 아니라 주변 시세를 적극 반영해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 비교 사업장도 입지나 단지 규모, 브랜드 이 3단계 심사를 했었는데 3단계 심사가 아니고 점수화를 해서 더욱더 정밀화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양가 심사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는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 절차도 영업점에서 상담과 심사를 동시에 했었는데요. 상담과 심사를 이원화해서 상담은 영업점에서 심사는 본사가 전담하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대한 이 허그의 입장은 시세 90%로 분양가를 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변 시세를 일정 비율로 85%에서 90%로 고려한다는 것은 상한을 의미할 뿐 분양가를 시세에 맞춰 올린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했고요. 원칙적으로 비교 사업장과의 분양가 비교를 통해서 산정하는 만큼 실제로 그렇게 큰 폭의 인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주변 시세를 일정 비율 85% 내지 90%를 고려한다는 말은 기존에 지금은 주변 시세 50 내지 60% 정도의 선에서 분양가가 책정이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85 내지 90%를 고려한다. 이 말은 결국 그 중간 정도, 대략 75% 내외에서 분양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월 22일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적용을 합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는 해당이 없는 내용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에는 결국 분양가가 지금보다는 10 내지 20% 정도가 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이 충분히 있는 청약 대기자들에게 더욱더 유리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 통제가 계속 진행될 경우 사업성 악화로 인해 공급 감소 부작용이 나타나는 만큼 이 분양가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또 시세 대비 저렴한 로또 분양이 양산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실수요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적정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양쪽 다 맞는 말입니다. 청약 대기자의 입장, 또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의 입장, 정반대의 입장인데요. 적절한 합의가 있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동아일보에 나온 뉴스인데요. 변창흠 신규 택지 20곳 사실상 확정, 상반기 두세 차례 걸쳐서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사 공급 대책에서 밝힌 26만 채 건설 내용인데요. 불안심리 해소에 집값 안정화에 기대한다. 그리고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선 거래 급감에 따른 일시현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1월 초부터 2월 8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추이인데요. 쭉 상승하고 있다가 2월달 들어서 약간 내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사 공급대책 전후의 아파트 매물 비교인데요. 공급대책 발표 전과 후 그 변동률은 4.4%가 매물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준 이유는 오히려 이 이사 공급대책이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매물을 걷어들인 이런 것도 있고요. 앞으로 시장 추이를 더욱더 지켜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매물 보류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날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7,511건, 올해 1월 4,181건, 2월 234건으로 급감하고 있다. 이 최장 30일의 실거래 신고 기한이 있어 1월, 2월 거래가 아직 다 집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감소세가 뚜렷하다. 단독 다가구는 12월 927건에서 1월 488건, 2월 19건, 다세대 연립도 12월 5426건에서 1월 4347건, 2월 587건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비해서 이 거래 신고 기한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면 거의 10분의 1토막이 났는데요. 이사 공급 대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라고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겨울철 비수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설 명절,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는 강남 재건축 부담금 수억 원 줄어들 듯 계산법 바꿔 완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오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부터 재건축 부담금 계산법이 변경되었는데요.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2025년도까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이 급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 재건축 부담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사업 종료 시점 주택가액에서 조정된 개시 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그리고 개발비용, 이 세 가지를 합한 금액을 모두 뺀 그 금액의 부과율을 곱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건축 부담금인데요. 여기에서 이 조정된 개시 시점 주택가액,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조정 개시 시점 주택가액은 개시 시점 주택가액 곱하기 종료 시점 주택가액에서
종료 시점 실거래가를 나눕니다. 거기에 개시 시점 실거래가로 개시 시점 주택가액을 나눠 가지고 곱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엄청 어렵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노란색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앞에 있는 개시 시점 주택가액과 이 뒤에 분모에 있는 개시 시점 주택가액 둘 다 없애고 종료 시점 주택가액에서 종료 시점 실거래가를 나누게 되면 이게 바로 종료 시점의 실거래가 비율입니다. 종료 시점의 실거래가 비율을 개시 시점 실거래가로 곱하면 이게 바로 조정 개시 시점 주택가액입니다. 결국 공시가격으로 하지 않고 실거래가를 반영해서 실거래가의 90%까지 이 개시 시점 주택가액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인데요. 이렇게 해서 실제 계산해 보면 압구정이나 반포 일대 재건축 단지들은 최대 6억 원까지 감소하고 타 지역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1억에서 2억 원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진행에 있어서 상당히 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건축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재건축 아파트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겠죠.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내용인데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2, 3년 거주 의무 기간 부여. 오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 단지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일반 분양에 당첨이 되면 세를 주지 못하고 2년 내지 3년 동안 직접 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이 말인데요. 공공택지에서 인근 지역의 80% 미만의 분양가격이라면 거주 의무는 5년, 그리고 80%에서 100% 이내의 분양가격이라면 3년의 의무가 있고요. 민간택지에서 분양을 하게 된 곳에서는 그 인근 시세의 80% 미만의 분양가라면 3년의 거주 의무, 80%에서 100%라면 2년의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단, 이 거주 의무 기간 중에 이 근무나 생업, 취약, 그리고 질병 치료를 위해서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LH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청약을 하려고 했던 분들은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야 되고요. 전세보증금으로 중도금, 잔금을 모두 대체하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계셨다면 분양권을 박탈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결론입니다. 이사 공급 대책의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언제, 어디에, 어느 정도 공급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은 확실한 공급 시그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허그의 분양 보증은 시세의 90%까지 반영하는 고분양가로 인하여 청약 대기 수요로 남아있지 않고 기존 주택 매수로 전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완화로 인하여 재건축 투자를 꺼냈던 수요가 적극적 투자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19일부터 일명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는데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당첨자는 2, 3년간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청약 대기자는 전세를 낀 기존 주택 매수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두가 집값 상승, 아니 폭등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현명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